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인사 담당자 세 분, 김성우 부장님, 이상원 프로님, 방주영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 분 그 이론 들어보셨나요? 혹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주창한 바로 그 이론, 6단계 분리 이론입니다. 뭘 분리해요? 이젠 아시겠죠? 우주왕복선은 아닌 것 같고. 6단계 분리 이론. 내가 건너서 알다 보면 내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아는 사이다. 6단계 안만 거치면 우리 전 지구인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이 이론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긴 했는데 많이 네네. 들어봤죠. 참 상당히 피곤한 이론 같아요. 아, 왜 그렇죠? 알기 싫어. 알기 싫다고요? 어디까지 알아야 돼? 그쵸. 그렇긴 한데 그만큼 세상이 이렇게나 좁습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상 진짜 좁네. 근데 그 좁은 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건 또 무슨 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라든지 아니면 처음 만나는 누구라든지 네. 그 사람과의 또 공감대를 만들어갈 때 한두 단계 건너다 보면은 이제 그거 아세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신사장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이제. 그거를 그때 그 동창이 그분 예 역시 우리 학연 막 그 경험을 막 만들어내시는군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겠죠. 재밌잖아. 어색하니까 되게. 어색하니까 천만다면. 재밌죠. 예. 아이스 브레이킹에게는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억지로 우리가 세상이 좁음을 어필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두 분은 경험으로 이렇게 느끼신 적은 없나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죠. 네, 최근에도 지금 같이 근무하는 회사에 어떤 네네. 과장님 한 분이 좀 이직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직처에 있는 그분의 이제 위에 계시는 분이 또 저랑 친한 형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친한 형님 또. 그 세상이 좁고 그래서 그분이 또 뭐 말 잘해달라고 하는데 또 사실 연락한 지 오래돼가지고 말 어떻게 잘하고 말고 연락 드리기도 좀 어렵고. 그래요? 네. 결국 친한 잘 안 것 해주셨나요? 네. 아니요, 이제 연락 지금 드릴 예정입니다. 예정이시라고? 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 언제쯤 되실지 참 궁금하네요. 이 형은 다 형님이래. 그래요? 다 친한 형이고 동생이고 막 그래. 이것도 전략적일 수 있죠. 진부해서. 진부예요? 아까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그 얘기셨던 것 같은데. 김 사장이 더 진부하긴 한데 진부하지 않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당장 여기 이제 처음 이제 뵀을 때 네네. 저희 회사에 저 같이 일하던 분이 김성호 부장님을 알고 있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저랑 같이 누구 근무하던 아세요? 분이었어요. 누구 아세요? 아니요? 거기도 있고 그분과 또 같이 맞아요. 일하는 분이 있어요. 네,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서로 누구 아세요? 누구 아세요? 보니까 같이 일했고 저도 그분과 같이 일했고 이성훈 프로님하고는 몰라. 5단계 정도 거치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없는지? 6단계가 아니라 한 3, 4단계만 돼도 그럼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이제 산업분이라든지 비슷한 그쵸. 직무에 종사한다든지 그쵸. 이직을 몇 번 했다든지 이러면은 뭐 안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만큼 내 인맥이 거의 뭐 지구 전체의 6단계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인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는 인맥 관리였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이 인맥 관리를 통해서 나는 성공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85%가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요? 저는 85%보다 더 이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인맥 네. 관리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인맥 관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네네. 어떤 내가 일부러 어떤 인맥을 만들고 그렇다기보다는 또 본인의 또 평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좋아야지만이 또 본인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인맥 관리는 곧 평판이다. 곳은 아니지만은 평판도 그 중에 하나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박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근데 상당히 네, 동감한다. 그러니까 완전 충분 조건은 된다. 어.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사회생활이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내가 일하면서도 아니면 관계에서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네트워크, 인맥이라는 것 때문에 일이 좀 더 수월하게 되거나 더 잘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관계도 그렇고요. 인맥 관리라고 하는 그 어감 자체가 어떤 특수 관계된 사람들끼리 어떤 야합이나 그쵸, 그쵸. 맞아요. 담합 또는 이제 일을 수월하게 하게 한다라는 그쵸. 명분 하에서 있어지는 어떤 편법의 어떤 발현들이라고 여겨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한 담합이 아니라 아, 예. 우리가 좀 더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아마도 인맥 쌓기라던가 뭐 휴먼 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휴먼 뭐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면은 좀 더 그런 부정적인 어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인맥 관리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뭐 이상하게 묘하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맥 관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억지로 뭔가를 하는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저는 되게 사람을 상대할 때 되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인맥 관리를 못해요. 일단은 제가 되게 못합니다. 네, 연락 좀 하시지. 아, 그러게요. 네, 제가 뭐 못하는 거 대충 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얘기가 그만큼 뭐 아부 잘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좀 뭐 인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인맥 쌓기 얘기를 좀 들어서 인맥 쌓기로 얘기를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는 그 인맥 쌓기가 어떤 의미인지 좀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잘못 생각되는 것들을 보면 특정한 자기 자신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비즈니스 있죠. 관계에서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네트워크를 두텁게 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주 미묘한 그 1cm의 차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그쵸. 예. 목적이 먼저냐, 수단이 먼저냐, 이것들이 이제 바뀌면 어떻게 되는 어감이 분명해진다.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목적만을 위한 뭐 무조건적인 뭐 사람의 관계 확장 네네네.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 인맥을 쌓는다는 것이 네. 내가 뭐 일부러 쌓는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사회생활, 뭐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그 하기 싫어하던 간에 인맥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결국 자연스럽게 잘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사회생활과 일을 잘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너무 동의하고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그걸 더 만들고 내가 친하지 않은데 가식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면 그게 인맥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인맥 쌓기는 말씀하셨듯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사람들 네트워크가 늘어나면서 저는 그게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시너지로 서로 도움이 윈윈 되는 하는 관계. 거지. 예,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맥 쌓기는 되게 긍정적이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측면을 바라보고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네, 오늘 자리에 모인 건데 일단은 인맥 관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751명을 대상으로 인맥 관리를 하는 이유라고 물어봤대요. 우리가 얘기하려는 그 뭐 인맥 쌓기랑 어느 정도 상충하는 면도 있을 거고 뭐 그쪽에서는 뭐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인맥 관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3위가 정서적 유대감을 얻을 수 있어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인맥 관리라는 단어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좀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 얘기는 되게 순수한 그런 이유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 유대라는 거는 되게 그 삭막한 사회생활에 그렇죠.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떤 직장인들끼리 어떤 자기의 어떤 뭐 학연이 될 수도 있고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감이 있는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잠시 쉬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서로 의지가 되는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소속감인데 또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실지도 모르겠으나 소속감이라는 게 내가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니면 일을 하던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쌓는 게 사실은 계속 그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기댈 수도 있고 네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냥 소속감 아니면 약간의 네트워크 그런 차원에서 사람 관리 이렇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네. 어찌 보면 버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팀목까지. 의지가 되죠. 내 의지가 정말 되고 또 다른 측면은 결국에는 같은 거긴 하지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창구죠. 스트레스를 어떤 네. 식으로 해소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네.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을 하는 게 업무적으로는 또 될 수는 없어요. 또 그걸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쵸. 어떤 뭐 욕을 한다고 하죠. 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그쵸, 뭔가 그쵸. 일을 욕을 하고 싶어도 실제 정말 업무 환경에서는 내가 이걸 욕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고 있으면 저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정말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몇 명이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서로 이제 뒷담화를. 그러니까 그걸 뒷담화라고 하긴 그렇고요. 어. 정말 본인의 속을 터놓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네. 뭐 회사의 어떤 동기가 될 수도 맞아요. 있겠고, 예, 예. 네, 또는 어떤 정말 친한 선배나 후배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서로 공감해주면서 어떤 그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런 진짜 생각을 뭐 친구랑 할 수 있는 얘기, 그 회사 그렇죠. 동기랑 할 수 있는 예. 얘기, 뭐 가족이랑 할 수 있는 얘기 다 다르니까 그 안에서 또 인맥 쌓기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조직 안에서의 어떤 구도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다이얼로그도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 정서적인 유대나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 지시자가 피지시자가 해온 어떤 리포트라든지 일의 결과물 볼 때 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까 김성우 부장 예. 야 이 개 막 아우 막 그렇게 마음만 들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하면 안 그게 되죠. 얼마나 스트레스야. 맞아요. 근데 정서적 공감이 갖추어진 상대야. 그러면은 야 이 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놔. 뭐야 이게. 이거 좀 볼 수 있잖아. 좀 해줘. 이것 좀 이렇게 하라고.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맞아요. 너무 사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런 그쵸, 정도로 예. 소통이 가능하다. 사무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못 꺼내고 하죠. 본질을 빙빙 돌려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피드백 자체가 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직설적으로 좀 해줘. 이거 이렇게 하라고. 라고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충분히 네.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면 2위, 인맥을 쌓는, 인맥을 관리하는 이유 2위가 업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한가요? 어마어마하지. 맞아요. 뭐 회사 선후배도 있을 수 있고 뭐 거래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나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거에 몸담았던 회사에 그 면접관 교육이라는 걸 해요. 근데 예. CD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옛날이니까 지금은 뭐 파일이겠지. 근데 CD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요. 근데 네. 그걸 찾아가 없는 거야. 오늘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아저씨들 모아놓고서 임원이랑 간부들 모아놓고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CD가 없는 거야. 몇 시인데요 지금이? 어제지. 어제. 없어. 없는데 옆에 있는 물산 건설 채용 담당자 전화해서 누나 나 이것 좀 2개 있으면 하나만 빌려줘. 그러면 아이씨 6시 30분까지 이거 가지러 와 내일 아침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그거 가지고 살아나는 거지. 오. 그런 식의 일들이 뭐 매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쵸. 중요한 포인트에서 한 번씩 살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뭐 꼭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친해져 놓으면은 뭐 그럴 때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때 배포한 자료 나 날라갔다. 하나만 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얻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두 분도 뭐 경험 같은 이런 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많아요. 그치, 저도 그렇죠. 예. 어떤 면접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블럭을 이제 이용한 면접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블럭이 모자른 거예요. 똑같아요. 내일이 면접인데 네. 밤인데 그 블럭을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다른 계열사 분한테 그 밤에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이거 블럭 더 남은 거 있어요? 빌려오는 거지. 네,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서 그날 밤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분과 어떤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쵸. 밤에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도 안 되죠. 실례죠. 네, 예. 실례죠. 누가 혼나고 경질당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갑자기 나한테 밤에 그렇죠. 연락을 해가지고 뭐야 예. 이거. 예. 그러니까 진짜 담당자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누군지 아는 것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것과는 사실은 천지차이죠. 맞아요. 이렇게 뭐 뭐라 그러지? 급박하게 돌아갈 때도 도움이 되는데 뭐 어떤 일 처음 해보거나 그런 일들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 일 해야 되면 이걸 내가 누가 담당인지 몰라요. 타부서에. 타부서에 누가 담당인지 모르면 하나하나 찾아가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것도 시간 많이 그러면 걸리죠. 이제 야 이거 누가 해? 야, 이거 누가 해? 해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한두 명 물어보다 보면 아 그거 누가 할 것 같아. 그럼 내가 그 사람 모르면 혹시 그 사람 부서에 누가 있어 하다가 아는 사람을 거치면 진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탁을 하면 또 도움을 받고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뭔가 이런 관련해서 또 물어보면 저도 같이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일을 같이 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험들이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들 공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줄 알았어요. 일위가 이게 또 저도 있어요. 1위인 것 같은데. 1위는 이직이겠지. 1위요? 아 이직이 아니라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랍니다. 1위의 이유가 언젠가는 당장 도움받을 건 아니지만 뭐 관리를 해놓다 보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2위랑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발상이 너무 저질이다. 아 예? 아 저질이라뇨 1인데. 너무 계산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건 완전 그냥 퓨처 인베스트먼트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어떻게 해야 선물 되는 옵션 거예요? 아니야?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 싫어. 걔가. 사람 보니까 왠지 뭔가 나한테 뭐가 도움을 줄 것 같아 이러면 가서 번호 따야 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저질이라고 이게. 아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미래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이직할까봐 예를 들면. 뭐 그런 그러네요.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비난 쪽으로 아까 이직하고 얘기했던 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쵸. 나중에. 나중에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신입사원 때 입사했을 때 어떤 선배분이 그분은 뭐 저렇게 나 친해졌죠. 친한 분이셨는데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고맙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쁨 받고 살았습니다. 나름. 아 예. 죄송합니다. 언짢네요. 근데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던 그 선배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셔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사 생활을 잘하려면은 저랑 이제 몇 년 차이 안 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선배는 아니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회사 생활 잘하려면은 정말 키맨을 찾아야 된다. 그 키맨한테 잘 보이고 그 키맨과 관계를 잘 쌓아야 된다. 근데 그 키맨이라 함은 정말 어떤 팀장급이나 임원이 아니고요. 향후 몇 년 이내에 이제 뭐 팀장이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과장이나 차장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퀄이 딱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지면은 너는 정말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 왜냐? 몇 년 뒤에 지금 사원이지만 몇 년 뒤에 그 사람이 팀장이 됐을 때 그때 너는 이제 대리나 과장이 돼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때부터 인정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이뻐하셔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저는 그때 모르겠어요. 제가 착한 부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고서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뭐랄까 디프레스 그 이제 좌절을 좀 들었어요. 충돌이 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해야지만이 그 회사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뭔가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 초년생 때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잘렸지. 결국엔 그렇게 하셨나요? 그분은 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인맥 관리가 안 되네요. 예. 그런데 그 키맨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셨어요. 과장이 있었는데 또 그분이랑은 그렇게 사이가 저는 좋지가 않았어요. 결국에는. 네. 근데 뭐 나름 저도 회사 생활 잘했고, 예, 뭐 또 뭐 큰 그런 충돌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도 1위에 오를 정도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그거를 인맥 쌓기를 하는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직 준비할 때 네네. 중요해서 그게 번외순위에 있었어요. 번외순위. 6위에. 6위에 이 이유가 올라왔었는데요. 이직 준비할 때 인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럴 수 있죠. 제가 2번 이직을 했을 땐 다 인맥으로 아, 한 거네요. 결국에는. 저는 헤드헌터나 서치펌을 통하지 않고 이직을 했기 때문에 채용 청탁. 그러니까 뭐 혹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듣는 순간 고소감. 네. 아니지 이 사람들아.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 여기서 누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렇죠, 이런 사람 그렇죠. 혹시 아느냐. 예, 근데 예.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연결을 해준 거야. 이 사람이 중간에서 뽀찌를 먹었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먹였거나 이러면은 이게 불공정거리고 청탁이고 범법행위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렇죠. 예, 그걸 말씀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예.
그 불공정행위와 범법행위가 아닌 이유를 역대 가장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신 적은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 두 분도 좀 네. 보통 이직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경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 책이라고 해서 그 평판조회. 네, 평판조회를 합니다. 근데 그쵸, 저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놀라운 게 지금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 정말 그 이전 직장에 저랑 사실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니셨어요.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 그 평판조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저랑 관계도 별로 썩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그냥 별 관계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저에 대해서 너무 평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떤 쉽게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어떤 다른 사람, 저를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그런 있죠. 분에게 갔다면 저는 아마 이직을 못했겠죠. 오. 근데 이게서 그런 그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런 좀 좋은 모습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좋은 부장. 좋은 부장이네요. 김성우 부장님은 윗사람들한테 레퍼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이유가 뭔가요? 아랫사람들한테 안 좋아서 그래요.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이직할 때 뭐 도움 받으신 경험? 이게 뭐야?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재미있었던 과거가 제 얘기 말고 지금 저희 실장님 이직할 때 레퍼런스 제가 받았어요. 와 진짜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저한테 온 게 아니고 그 지정을 해서 가고 아마 비지정 동의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딴 그 경쟁 화장품 업체에 계셨는데 내가 손성길님을 알긴 아는데 잘은 안 친해서 그분을 좀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제 와이프였던 거예요. 아내. 근데 아내가 받았는데 아내도 사실은 알긴 아는데 업무는 잘 몰라요. 오. 근데 그 얘기 듣고 옆에 제가 있다가 저희 남편이 같이 근무했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일단 1시간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어떻게 얘기해? 대찬양 부회였겠네요. 아우, 뭐 종교 행사였죠? 그렇지, 부회 행사지. 할렐루야 나올 뻔했어요. 난리 날 뻔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뭐 이직을 한다거나 말씀하실 때 특히 그럴 때 보면 그 회사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 포지션을 뽑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런 히스토리들을 알게 되니까 정보가 가장 그렇죠. 빠르죠. 네. 정보를 남들보다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특히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만약에 한 사람이 이직을 한다. 그러면 거의 그 팀 전체가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 전체가. 네, 만약에 제가 이직을 한다면 저와 함께 일하던 왜냐면 그 멤버들끼리 서로 팀으로서 손발을 맞춰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 직무들에 있어서 어떤 헤드급을 데려가면은 그 헤드급이 자기와 일하던 손발 맞추던 분들을 다 데려갑니다. 근데 물론 관계가 안 좋다면은 어떤 업무적으로 좀 정말 안 좋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따로 데려가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오히려 더 이런 이직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인맥이 중요하다고 볼 수 그런 있습니다. 느낌이네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바뀔 때 예. 막 사단 막 코치 뭐 누구 막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비슷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맥 쌓기를 결국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맥 쌓기, 인맥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근데 딱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뭐 인맥 사람을 많이 아는 그런 발이 넓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인맥 쌓기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약간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네, 보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서로 그 인터액션, 그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상호작용이란 것이 그냥 뭐 문자,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옛날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 뭐 어떻게든 내가 그 저와 이제 그 관계를 맺은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좀 주기적으로 뭔가 그때는 뭐 그런 문자 메시지는 있었으니까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했었는데요.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특히나 설날이나 추석 때는 막 다 그거 보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 100건을 보내면은 그 중에 한 10건 정도만 답변이 오더라고요. 나머지 90건은 그러니까 10%만 답변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좀 쓸데없지 않나. 왜냐? 어떤 정말 그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생각나고
보고 싶어 해서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상투적으로 그냥 진짜 인맥 관리죠.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게 그 사람들도 물론 제가 다 관리하고 있네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겠지만은 어떤 포텐셜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식을 못했다 할지라도 뭔가 뭐야 뭐 굳이 내가 답변할 필요가 있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의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게 스팸 같이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가 그 비용으로 차지될 때가 있었어요. 그랬죠. 아 그렇죠. 통신 요금을 냈을 건당 때. 30원. 그러니까 텍스트 메시지만 갖고도 몇십만 원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그분들은 이제 뭐 영업이나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고객님께 문자를 드립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평안하시고 나 자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서 갑분싸 되는 갑분싸 되는 거지 진짜. 갑자기 분이 쌓여지는 거야. 네. 그런 대참사들이 일어난다니까. 인맥 관리를 잘한다라기보다 그렇게 인맥이 많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라면 그렇게 봐야지. 일을 맞아요. 잘하든 네. 뭔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뭐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든 그치. 뭔가를 일을 배우든 조언을 받든 선배가 되든 멘토가 되든 그래야 그게 그 사람과 인맥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관계가 결국 인맥 쌓기의 기본인 것 같고요. 내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도움이라는 게 정서적이든 일이든 뭔가 이 사람하고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으면 인맥이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냥 외톨이가 되는 거죠. 의미 없는 인맥 쌓기는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인맥을 쌓으려고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혼자 막 이 사람 저 사람 오히려 연락만 찔러보고 하면 막. 네,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인맥 관리하려다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말했던 게 바로 저거예요. 목적이 이게 수단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성공하거나 어떤 인맥을 잘 쌓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원래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세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인맥 관리의 능력이 충출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잘하는 자기 일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과물만 딱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그쵸, 되려면 그쵸. 저렇게 되려면 인맥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선호 관계가 다르죠. 예. 반대가 됩니다. 그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대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공치는 사람들 형도 쳐? 왜 그걸 또 동공이 왜 흔들리는 거야? 아유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런 저 거죠. 누구 요즘 물 좋습니다.